그렇죠. 이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연장이라고 하는 것보다 26cm 뼈를 만든 거지. 비어있는 뼈를 만든 거지. 근데 뭐 자신 있었으니까. 안녕하세요. 키크사TV 이동훈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며칠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영상 중에 종아리뼈를 26cm 만들었다라고 하는 영상이 있었죠. 그분의 실제 케이스를 엑스레이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면서 사지연장술이 단지 그냥 그거 키 크는 수술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은 키 크는 수술은 우리가 사지연장술에서 굉장히 일부 부분일 뿐이고, 사지연장술이 적용되는 범위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난치성 질환이나 이런 외상후 장애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종아리뼈 엑스레이인데, 정형외과 의사가 아닌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뼈가 아주 심하게 부서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엑스레이에는 이렇게 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것만 보이지만, 저희 정형외과 의사들이 보면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골절이 아니고 분명히 뼈가 몸 밖으로 외부와 연결이 된 그런 개방성 골절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 혈관이나 신경은 괜찮을까 하는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게 되는 그런 엑스레이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40대 남자 환자분이셨고,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면서 이런 골절상과 외상을 입으셨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데 많이 다치셨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면 이런 경우에는 이런 골절 치료도 이것만 다쳤을 때하고 다른 여러 부위가 복합적으로 다쳤을 때하고는 또 상황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오랫동안 많이 받으셨고, 그 치료 경과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자세히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이 엑스레이만 보더라도 굉장히 힘든 치료 과정을 겪으셨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셨을 때는 이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자, 보시면 제가 피부 사진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냥 그거는 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진을 보시면 또 너무 충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개방성 골절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실루엣은 여러분들이 얼추 보이지만 정상적인 그런 연부 조직도 다 이제 소실이 되고, 딴 데서 피부 이식 다 연부 조직 이식을 해서 겨우 이제 피부를 덮은 상태이셨고, 그리고 뼈 상태를 보면 색깔이 좀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죠. 요거는 뼈가 아니고 우리가 본 시멘트, 뼈 시멘트라고 해가지고 정형외과에서 일시적으로 이런 공간을 채우기 위한, 또 여기 아마 심한 염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염증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멘트에다가 항생제를 섞어서 이렇게 넣는 치료가 됩니다. 이런 치료도 굉장히 반복적으로 여러 번 받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저한테 오셨을 때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런 부분은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술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만큼이 다 죽은 뼈였어요. 그래서 이만큼 뼈도 다 제거를 했어야 됐고, 그래서 여기서 이 정도까지의 길이가 26cm 정도 되는 그 골결손이죠. 뼈가 없는 부분, 뼈가 결손되어 있다라고 해서 골결손, 이제 그런 상태로 오셨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이런 시멘트를 가지고 지내실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게 체중을 지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고, 또 여기에다가 플러스 오랫동안 이런 치료를 이제 받다 보니까 보시면 발이 종아리 축에 대해서 밑으로 이렇게 까치발이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위로는 더 이상 안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까치발 변형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심한 까치발 변형. 이게 이제 바닥이라고 그러면 디뎌도 이렇게 발 끝으로밖에 디딜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완전히 굳어 있는 상태. 그래서 저한테 오셨을 때 이제 문제는 뼈가 26cm만큼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발목의 변형이 아주 심하게,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셨고, 전혀 이제 걸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쯤 되면 다리를 이제 절단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당시 이제 보호자분도 그렇고 환자분도 그렇고 굉장히 의지가 강하셨어요. 제 기억으로 다리를 절단하지 않고 내 다리로 일어서고 걷고자 하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고,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치료를 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했던 치료는 일단 수술실에서 요거 제거하고요. 요거 제거하고 아마 요만큼 뼈가, 아래쪽은 뼈가 이만큼 남을 테고, 이제 이런 식으로 뼈가 남고, 중간에 이제 뼈가 없겠죠. 이만큼은 없어지고, 수술 중에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가 보고 결정을 하는 거지만, 요만큼 이제 남은 거죠. 수술 중에는. 그 죽은 뼈는 어차피 뼈를 형성을 못 하기 때문에 이만큼이 이제 없는 거고, 그래서 수술 계획은 여기다가 뼈를 절골을 해서 요만큼의 뼈를 이제 끌고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골 연장술, 키 크는 수술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여기 이제 종아리뼈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정상적인 여러분들 종아리뼈라고 치면, 여기서 뼈를 잘라서 점점 늘리면 이 사이에 이게 늘어나면서 뼈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 사이에 새로운 뼈가 이렇게 점점 형성이 되는 게 이게 우리 골 연장술, 사지 연장술의 원리죠.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길이를 늘리는 게 아니고 이 뼈를 잘라서 이 뼈를 속에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뼈를 아래쪽으로 천천히 이동을 시키면서 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면 이 사이에 새로운 뼈가 형성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려운 이유는 연부 조직도 좋지가 않고 안에 예전에 이제 감염도 됐던 자리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뼈가 잘 나오지를 않겠죠. 그리고 발목도 워낙 많이 굳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쉽지 않은 케이스이긴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수술을 진행을 하기로 했고, 이걸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인터널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인터널 트랜스포테이션. 트랜스포트라고 하면 이동한다는 거죠. 인터널이면 속에서 이동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한 덩어리가 되어 있던 뼈 중에 제가 요만큼을 지금 잘라서 이동시키고 있는 초창기입니다. 여기 요만큼이 새로 생긴 공간이에요. 여기서 이제 뼈가 자라 나오고 있는 거고, 자,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거는 이제 요만큼 이동을 한 거죠. 이 뼈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새로 생긴 뼈. 새로 생긴, 여러분 눈에는 아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새로운 뼈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뼈가 요만큼 내려와 있고, 여기 이제 여러분들 보셔도 새로운 뼈가 언뜻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고, 여기는 이제 거의, 우리가 이제 도킹 사이트라고 하는데, 도킹 사이트에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여기 앞에서 보시면 요만큼 이제 남아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남은 부위가 거의 없고, 여기 보면 이제 새로운 뼈가 점점 진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분은 요만큼의 공간을 이렇게 새로운 뼈로 형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위는 이제 원래 아래쪽에 있던 뼈하고 이제 우리가 도킹 시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합체 뼈를 이제 붙이는 과정이죠. 그래서 새로 나온 뼈는 굉장히 좋죠. 완전히 자기 원래 뼈하고 똑같은 그런 아주 건강한 뼈가 잘 나오셨고, 다행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해서 비었던 자리를 다 26cm를 다 메꾸게 되었고, 또 한 가지 변형 교정이라고 그러죠. 변형 교정. 그래서 발목이 요렇게 꺾여 있던 발목을 90도로 만들었죠. 이렇게 90도로 만드는 과정도 이런 외고정 1, 2자 로프가 아니면 이런 치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지연장 술이 없던 시절에는 이런 치료는 불가능했죠. 이건 절단이죠. 절단인데 이런 사지연장 술을 잘 활용을 하면 이렇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발바닥으로 디딜 수 있는 그런 다리 모양을 완전히 만들었죠. 자, 이거는 EOS 영상입니다. EOS 영상이고, 그래서 몸 전체를 보면 다리 모양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뼈 잘 형성되어 있고, 다리 정렬도 좋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 항상 다리를 연장을 하건 뭘 하건 정렬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건강한 관절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도 보면 아주 좋은 축으로 잘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사지 연장술에서 인터널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하는 일종의 특수한 수술 기술을 이용한 케이스를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사지 연장술의 분야는 단지 키 크는 수술뿐만 아니고 굉장히 심한 변형이라든지 아니면 뼈가 굉장히 심각하게 없어져 버린 그런 결손된 부위에 새로운 뼈를 만드는 치료가 가능하게 하는 아주 좋은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지 연장술 그거는 무조건 다 사람 장애인 만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번에도 사지 연장술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지에 대해서 더 좋은 케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은 이렇게까지 성공적으로 결과가 나올 거라고 확신하셔서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얼마나 잘 나올지는 사실 예측 불가능. 왜냐하면 워낙 상태가 안 좋으니까 예측 불가능하긴 했는데, 근데 자신 있었으니까. 그 신경 같은 것도 다 같이 따라서 살아줬나요? 이분은 다치실 때 다행히 신경은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치료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발바닥 신경이 괜찮은 거가 되게 중요하거든. 발바닥 감각이 없으면 발바닥 신경이 완전히 죽어버리면 그거는 진짜 절단을 해야 돼. 네. 이렇게 해도 의미가 없어. 근데 이분은 정말 다행히 발바닥 신경이 딱 살아있어가지고 요거를 한 거지. 이번 인터뷰 보면은 최신무관 할머니분도 걷게 했으니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셨는데 그 할머니는 어떤 케이스셨어요? 그 할머니는 내가 지금 사실 그 말을 내가 한 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 그 신촌에 있을 무렵에 그분은 왜 요즘 안 오시나 모르겠다. 한번 연락해봐요. 할머니인데 그러니까 아마 발바닥 때문에 내가 이야기했던 것 같아. 그 할머니가 발이 방금 이거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발이 완전히 밑으로 돼 있고 발 변형이 막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그래서 그걸 김현우 교수님이 나한테 보내셨지. 네가 해라. 보내셨는데 나도 딱 보니까 싶더라고. 와, 이거 될라나. 근데 어쨌든 했지. 그 할머니 평생 소원이 내 발바닥으로 땅을 디디고 싶다 하는 게 평생 소원이셨거든. 아주 그거 했지.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발바닥으로 디디고 오셔가지고 막 우셨어. 우셨어. 내가 정말 이게 평생 소원이었는데 이제 발바닥으로 이제 디딜 수 있다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이 심하긴 해도 할머니 정도는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아마 내가 그 이야기 하면서 한 게 아닐까 생각 들어요. 그러면 박사님이 하신 연장 중에 제일 많은 연장 길이가 2분이에요? 26cm? 그렇죠. 이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연장이라고 하는 것보다 26cm 뼈를 만든 거지. 비어있는 뼈를 만든 거지. 우리가 연장이라고 하면 주변의 근육도 다 늘리는 게 연장이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연장은 아니고 사지 연장술 분야에서 인터널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용어는 없는데 내부 이동이라고 해야 되나? 내부 이동. 그래서 뼈를 길이는 유지가 돼 있는데 요만큼 뼈가 비어 있으니까 여기 남아 있는 뼈를 조금 잘라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어디에도 쓰일 수 있냐면 절단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절단하신 분들이 남아 있는 뼈가 어느 정도 길이가 돼야 거기다가 의지를 끼우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길이조차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 너무 짧게 남아있는 부분이 짧으면 그러면 또 우리 같은 선수들이 붙어서 그 짧은 뼈를 또 잘라가지고 그거를 또 늘려서 의지를 끼울 수 있을 만한 길이를 만들지. 그 단단한 뼈를 그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